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를 수 있다입니다. 단원의 내용 구성에서는요, 오늘은 건강과 체력 관리에서 체력의 증진과 관리라고 하는 지금 이 단원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생활 속 건강과 체력 증진 운동, 다양한 운동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그릇된 생활 습관, 일상생활에서 또 영양 상태에서 또 건강 생활에서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는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스트레스 받지 않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약물을 올바로 사용하기,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천하기입니다. 그릇된 생활 습관을 보면요, 무리한 일정으로 생활하기, 고민을 속으로 삭히기, 불규칙하게 생활하기, 약물의 오용, 남용에 관해서 무관심하기, 위생관리에 무관심하기가 그릇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영양생활에서는요,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기, 규칙적으로 세끼 식사하기, 물을 자주 많이 마시기, 건강한 음식 위주로 섭취하기, 하루에 2리터 정도를 마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된 생활에서는요,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편식,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거르기, 커피와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기, 즉석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영양 상태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편향되게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칼로리 섭취가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건강생활에서 보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나의 수준에 맞는 체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을 즐기며 생활하기,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량 늘리기. 사실은 이렇게 작성되어 있지만 이런 건강한 생활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기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일수록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활습관을 봐보면 반대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체력 증진 운동에 무관심하고 자기 체력 수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위주로 앉아서 활동하는, 그래서 정신 활동이나 기타 신체 활동이 덜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고쳐야 될 생활 습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자기조절 능력 기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에서는 자기조절 능력에서는 세 가지 측면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과 체력 증진, 그 다음에 올바른 생활습관 유지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잘 됐을 때는 건강과 체력 증진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을 이해하는 부분들입니다. 건강생활 점검표로 자기조절 능력 알아보기.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기호품과 약물을 바르게 사용한다. 선생님은 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한 2개 정도, 3개에서 2개 정도는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수면과 휴식을 충분히 취한다. 예, 선생님은 충분히 6시간 이상은, 8시간은 꼭 선생님은 수면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외출에 식사 전에 꼭 손을 씻는다. 네, 손을 씻고 식사를 하는 편입니다.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뭐 2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뭐 온전히 3끼를 다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3끼 식사를 소식이지만 하는 편입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글쎄요, 한 2개 정도. 즉석식품을 멀리한다.
예, 좋아하긴 하는데요. 가급적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나로만 되어 있지만 2개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예, 꾸준히, 스몰 스텝으로,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운동을 하는 편이고요. 운동 프로그램을 적절히 수행한다 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며 휴식을 즐긴다 한 2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평가를 체크하시고 바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3개까지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렇지 못한다 할 때는 하나 아니면 체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 조절 능력이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꼭 고쳐야 할 생활 습관 및 그 습관을 선택한 까닭을 발표하며 그릇된 생활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자. 선생님은 이제 이거 선생님의 예시입니다. 선생님은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는 습관과 또 TV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이 조금 안 좋은 습관 같습니다.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는 습관은요, 자세가 편방향으로 힘이 집중되어서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옆구리 및 두통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선생님은 또 피로가 좀 풀리지 않아서 같은 휴식을 취하더라도 몸의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부분들이 좀 안 고쳐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고쳐야 되겠죠. TV 보면 식사하는 습관인데요.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닌데요. 바로 이제 TV를 보면 식사할 때 보면요. 음식을 식지 않고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음식보다는 지금 집중도가 시각적인 부분들이 TV에 향하다 보니까 평소에 식사 때보다 많은 양을 먹었지만 많이 먹었다는 생각을 못하고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이런 것이 반복됐을 때는 심각한 불균형이 좀 이루어져 가지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삶의 활력도 없고 삶이 질이 훨씬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할 때는 TV를 끄고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포만감도 느끼면서 그리고 자기의 양도 조절이 되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선생님은 지금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TV를 보면서 식사하는 습관, 이 부분들을 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소파에서 누워서 TV 보는 습관,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이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는 단체 활동이랬는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선생님 책에 나오는 부분들을 다시 작성을 했는데요. 아침 운동과 쉬는 시간 스트레칭, 그 다음에 방과 활동.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질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자기조절 능력으로 시간 확보를 하면서 움직임의 활동들을 더 많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보면 몇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등교 시간을 10분 앞당겨서 아침 운동을 시간을 마련한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걷기 및 달리기 부분들을 강당에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일찍 한다면 강당에 들려서 이런 운동을 하고 교실로 입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동안 몇 손체를 하거나 운동장을 걷는다. 우리가 2교시 이후에는 전체 학생들이 중간놀이 활동으로 실내에서 하는 기본적인 체조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찍 등교한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을 걷거나 뛰면서 가벼운 운동하면서 이야기도 나눈다. 좋은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 스트레칭은요, 오전 1회, 오후 1회의 스트레칭은 시간을 정한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자기 조절 상태죠. 좋은 습관 같습니다. 학급 전체가 3분 동안 틈새 스트레칭을 한다. 학급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팀워크도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학생의 개인적인
신체 활동을 장려하는 좀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과 활동을 보면요. 방과 후를 활동하는 학생들은 일주일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회 정도 방과 후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스포츠 활동도 있고 기타 다른 활동도 있지만 스포츠 활동하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축구와 발야구, 피구, 농구, 기타 신체 움직임이 많은 것들을 즐기면서 하는 활동들을 번갈아 하게 되면 자기 조절 능력과 또 신체를 활동을 장려하는 좋은 어떤 습관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나만의 활동 계획을 세워서 실제 여러분이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침 시간이나 또 쉬는 시간 스트레칭이나 방과 후 활동 시에 어떻게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세워서 꾸준히 운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몇 가지 것을 작성해 보시면 그리고 작성한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한 가지 쉬는 시간 나는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하겠다. 방과 후 활동에도 이렇게 하겠다면 학교 안에서의 신체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기타 본인이 필요한 어떤 활동 부분들을 또 기타 이제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수행을 한다고 하면 자기의 신체적 활동 시간들이 충분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꼭 세워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은요,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는 배웠는데요.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의 중요성 이해하기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기조절 능력 이해하기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는 부분에서는 식생활 습관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계획도 하는 거고 일상생활에서의 또 생활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자기조절 능력은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들을 청소년기에 익히고 배우는 것이 나중에 성인기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이 학습도 게시판을 활용해 가지고 질문을 한다거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